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찰은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그 대처 요령을 나경열 기자가 설명합니다. 금고 안에 현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불법 투자 리딩방 운영 일당이 특정 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뜯어낸 돈입니다. 피해자는 54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175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엔 유명인을 사칭하며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는 수법이 기승을 부려 연예인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4개월간 집계된 피해액만 1,2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다른 범죄 피해도 심각합니다. 이른바 미끼 문자 사기가 대표적인데 부고장, 택배 등 형식도 다양합니다.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갑니다. 미끼 문자 피해액은 5년간 20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경찰은 사기 범죄 척결을 올해 주요 정책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막으려면 개인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리딩방 사기를 예방하려면 제도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눌러선 안 됩니다. 원금 보장을 내세운 경우는 투자 사기 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심해야 하고 스마트폰 내에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사이트 차단과 치유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나경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사직을 강요해 법정에 서게 된 축협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히 모멸적인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전북 순정축협조합장 60대 고모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소주병으로 위협했습니다. 또 같은 날 인근의 한 한우식당에서도 고 씨는 신발로 직원을 때리더니 급기야 사표를 강요까지 했습니다.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둔다니까 사표 써? 그리고 서 챙겨주세요. 이후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주치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상당히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적절하지 않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선 고 씨는 취재진 물음엔 말 한마디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을까요? 노조는 고 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30여 장을 제출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며 형량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폭력조합장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형량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마를 유통 판매한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 외국인은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했는데 이 집에는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도 있었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한 가정집에 들이닥칩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집주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집안 곳곳에는 대마를 키운 흔적이 보이고 이미 유통하기 위해 포장한 것도 줄줄이 나옵니다. 우즈베키스탄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자기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집안에 이렇게 암막 커튼을 치고 인공 조명으로 대마를 키웠습니다. 적발 당시 A씨가 키웠던 대마는 1,0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최소 2천만 원 상당. 대마를 재배할 당시 집안에는 한 달밖에 안 된 신생아도 있었습니다.
한 살 된 2월 달에 이번 2월 달에 출산한 영아가 있었고요. 그로 미뤄보면 임신 기간 중에 또 대마를 재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A씨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6명을 대마 중간 알선책으로 두고 울산과 경주 지역 아파트 건설 외국인 노동자와 선원들에게 유통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들이 대마를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간 알선책을 검거해 추가 수사를 벌이던 중 총책인 A씨까지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종자를 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재배법을 배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균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노사가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담은 정책 추진서를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위법한 단체 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법원행정처는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법원노동조합은 정책 추진서라는 이름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저녁 6시 이후엔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총 67개 항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해당 합의가 위법 단체 협약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동청은 정책 추진서가 사실상 노사 간 단체 협약이라고 보고 공무원 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름이 정책 추진서라고 돼 있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작성 시기, 경위나 목적 등을 보면 사실상 단체 협약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에 오는 6월이 기한인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정책 추진서가 단체 협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향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 등 관련 절차 진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노조의 정책 추진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문제의 소지는 인정하면서도 검사나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을 배려해서 나온 권고 차원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면 합의로 보이는 그런 정책 추진서 같은 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반발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